예,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 노란봉투법, 쟁점 법안들도 쌓여 있는데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국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양곡법을 이제 재의결을 하려고 그 절차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재의결에서 이제 재투표를 하게 되면은 국회 의석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행 헌법상 따지고 보면 이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서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115명이 모두 참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법 같은 경우 다시 재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사실상 재의결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예.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청하게 되면 국회는 거기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절차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 민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일단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만 재의결한 상황에서 소위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표결을 보일 것인가,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다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후에 민주당이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또 다른 예를 들면 반응으로서의 모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우리 유주연 앵커가 이제 잘 설명을 했듯이 이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부 여당의 기조와는 좀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또 국회를 통과해서 올라온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의도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좀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내년 총선도 겨냥하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간호사법, 또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은 특정 그 세력을 상당히 지원하는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간호사 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또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농민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진영 간 대결을 좀 더 구체화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그러면 반복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부권 행사와 함께 지금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는데 진작에 좀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거부권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파퓰리즘적인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막상 그 현장의 농민들은 지금 그 양곡관리법 자체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아우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초과 생산량이 한 3%가 넘어간다든지 또 쌀값이 5% 떨어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식량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 때도 이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사들인 식량 예산이 한 1조 정도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식량을 사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관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 이번에 양곡관리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주긴 사주는데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쌀값이 전년 대비해서 5에서 8%가 떨어지면 사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재고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수입쌀과 관련해 가지고 TRQ라 그래 갖고 그 저율 관세 할당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이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하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딜레마가 지금 정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민주당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불통 이미지를 더 씌우려 한다. 자, 총선을 앞두고 이게 오히려 총선 전략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권의 프레임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논리는 제가 볼 때 거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헌법 체계상에서도 국회가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 그러니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국가를 의율하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특정하게 견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준 겁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 매우 절제되게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국회의 안정성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에 집권 여당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야당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 부정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매우 중대한 판단을 가지고 절제되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입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예를 들면 농민들에 대한 부분 같은 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예. 25% 정도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법인 거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는 한국 간호사 평균 연령이 28.7세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치가 안 되니까요. 쌍방이 일방통행인 거예요. 전 이번에 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제1을 대통령이 요청을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좀 여야가 입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신뢰할 수 있고 안정성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이제 악순환 정치를 반복하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예.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지상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안민석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상당한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한 중진 의원인데 라디오에서 이제 한 인터뷰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뭐 총선에서 지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안민석 의원 민주당 5선 중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5선이었냐면은 바로 그 소위 탄돌이라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상당히 국민적인 반발이 야기되면서 그때 당선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탄돌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탄돌이 중에 내리 이렇게 연속해서 당선된 몇 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한 중진이죠. 성공한 중진. 그리고 이 안민석 의원이 또 뭐로 유명하냐면 막말 논란으로 유명했는데 인터넷을 보면은 그 논란이 된 그 케이스가 자그마치 26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정도의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5선 정도의 중진이라면은 그리고 탄돌이라는 그런 민주당 열린 우리당 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이 됐으면은 상당히 그 정치에 있어서의 신사도가 무엇인지 금도가 무엇인지 알만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 뭐 감옥 운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참을 수 없는 한국 정치의 가벼움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원이 됐는데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가뜩이나 지금 우파 내에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파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는 역설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한국 정치가 딱 요 수준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가뜩이나 정치가 폄훼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정치를 좀 점잖게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의 전면에서 한국 정치를 좀 진화하는 데 순기능을 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혐오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이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논란이 좀 됐었죠.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민생특위에서 이제 의논을 했다면서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왔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황당한 좀 그런 얘기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브레인스토밍도 이렇게는 안 하죠. 제가 맨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밥 공기를 다 먹어라 안 먹어라 밥 공기 한번 나오면 그거 재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조수진 최고위원대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그런 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대별 밥 공기 할당제. 뭐 10대, 20대는 한 3공기 먹고 30, 40대는 2공기 먹고 또 아니면 예를 들면 추가하는 밥 공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듯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웃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적어도 쌀값이 25%나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이 싸그리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 돼버린 문제에 대해서 예. 정치권이 응답하는 문제이고 정부가 응답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일반 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부 여당이 농민들의 고통, 슬픔을 이렇게 이해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정치적 불신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예.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현 정치라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이분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연달아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매번 얘기하는 게 전 정부 탓이나 상대당 이재명 당대표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능력을 보여주고 실행력을 보여줘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김기현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 좀 기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좀 여야가 좀 나름대로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서 이제 저희가 그 기자 보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앞서 계속해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설화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고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근데 이걸 고친다고 고쳐지겠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무슨 헛소리 색출 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당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대안을 제시하라 하니까 이렇게 정말 웃지 못할 대안이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웃을 일 없는 정치판을 아주 웃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안은 장기적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이렇게 추락하는 쌀값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품종을 개량하고 다각화시키면서 이들의 소득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선거가 돌아오니까 눈앞에 선거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정치인은 30년 후를 내다보는데 정치꾼들은 요 선거 3년 후에 선거만 내다본다. 근데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김재원 최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제주 4.3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실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주 극한 용어로 망언이라고 해야 될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도 이 4.3과 관련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지금 사례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김기현 대표가 어떤 기강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 총선은 다가오고 또 지금 양당 내 극한 진영 싸움에 더해서 각 당의 이러한 아까 안민석 의원 얘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이거를 지금 말 실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국 정치가 분명히 퇴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